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 부세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부동산과 경제 정책이 매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책 변화는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수요자들한테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꼼꼼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핵심 정책 7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청년주택 드림대출이라는 게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청년층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 2%의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특히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한테 매우 큰 혜택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상품은 특히 주거 마련을 계획 중인 청년들한테 적합한 상품이고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신생아 우선 공급에 대한 비율이 20%에서 35%로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특별공급 기회도 한 번 더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혼 전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혼부부들한테 지원 혜택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산과 청약 혜택을 연계한 정책인 만큼 가족 계획이 앞으로 있는 분들한테 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요, 로또 청약.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앞으로 변경이 된다는 건데요. 올해 2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주택이 많은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실수요자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26년 5월까지 중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다주택자면서 집을 처분하려는 계획이 오래 있다면 이번 1년 동안 연장된 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에도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민간 임대주택 해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려면 10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지방부동산 세금이 중과가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가 되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였던 특례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미분양주택 활성화 혜택인데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서 미분양이 됐어요. 그런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 양도세 및 종부세 혜택이 주어지게 되면서 취득세도 최대 50%까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꼭 확인해보세요. 이 혜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방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가구당 1천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배우자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말 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요즘 좀 양극화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주요 지역들은 최근에도 모순위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이제 지방에서 실시하는 청약들은 계속 미분양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제가 보기로는 이제 서울과 주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계속 청약시장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 집 마련 실거주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양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첨을 받더라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좀 더 주의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 7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정책 변화는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소유자들한테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 제도의 세부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언제 도입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채널을 통해서 주요 경제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응원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